안녕하세요 여러분, 도케아민 주식입니다.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ASML에 대한 분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ASML이 왜 떨어졌으며 조정을 받은 ASML은 과연 기회인가 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ASML의 2021년 3분기 실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컨센서스에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은 ASML이 51.6%의 그로스 마진을 예상했지만 ASML은 실제로 51.7%의 그로스 마진을 기록해 주었고요. 참고로 그로스 마진이란 이 매출액에서 원가 비용을 빼면 나온 게 이 그로스 프로핏이고요. 이러한 그로스 프로핏을 매출액으로 나눴을 때 나오는 것을 그로스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스 마진이란 얼마나 효율적으로 이 원가 비용을 관리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인 1.62빌리언 달러 유로 대비해서 1.7빌리언 유로를 기록해주면서 그로스 마진과 순이익에서는 그래도 컨센서스를 만족해 주었습니다. 다만 매출의 경우는 이렇게 5.24빌리언 달러를 기록하면서 약 30밀리언 유로 정도를 컨센서스 만족시켜주지 못했죠. 물론 지난해 동분기 대비해서 30.3% 정도 오른 매출액은 굉장히 좋은 실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SML 실적은 그렇게 나쁜 실적도 그렇다고 좋은 실적이라도 할 수 없는 실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만큼 실제로 어닝 날짜에서는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ASML은 반도체 장비 회사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통해서 수익을 얻느냐를 알아보셔야 되는데요. 혹시 리토그래피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리토그래피 시스템이란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빛을 이용해서 특정한 패턴을 짜는 시스템이라고 일컫는데, 실제로 보면요,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빛에 민감한 케미칼로 코팅을 해주고 그 다음에 EUV와 같은 빛을 쬐어줌으로써 패턴을 짜는 것입니다. 인텔이나 엔비디아, AMD와 같은 회사들이 칩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로 되는 리토그래피 시스템 장비들을 만들어주는 회사가 바로 ASML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실리콘 웨이퍼 위에다가 빛을 이용해서 특정한 패턴을 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ASML에서 자랑하는 기술이 바로 EUV 시스템이라고 하는 Extreme Ultraviolet 시스템입니다. 이 Extreme Ultraviolet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미세하게 패턴을 그려냄으로써 매우 조그마한 칩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는 ASML 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보시다시피 니콘과 캐논이 EUV를 개발하려고 했지만 ASML에게 시장을 뺏기면서 개발을 포기한 역사가 있죠. 보시다시피 EUV보다 웨이브랭크가 14배나 더 긴 이 DUV 시스템조차도 ASML의 시장 점유율은 62% 이상으로 독점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는 65% 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사가 이번 2021년 3분기 어닝콜에서 실적을 만족시키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CFO가 다음과 같이 답변을 했는데요. 여기 In the process of increasing capacity, we experienced some issues regarding material shortage in our supply chain 이라고 적혀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supply chain에 있어서 재료 공급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라고 답을 한 것이죠. 여기서 조금 의문이 생깁니다. ASML은 DUV 제품에 대해서 독점 형태를 갖고 있는 회사인데 한 달에 약 이렇게 20개 정도의 시스템을 생산해내는 회사가 서플라이 체인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조금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최근에 테슬라 측에서도 반도체 쇼티지를 겪었는데요. 일론 머스크는 2021년 2분기에 거의 20만 1250개의 전기자동차를 생산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ASML이 하나의 시스템을 만든다고 했을 때 들어가는 파트는 약 10만 개 정도가 됩니다. ASML은 31개 EUV를 2020년에 팔았으니까 총 소요된 파트는 300만 개 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 자동차 하나를 생산해내는데 필요로 되는 파트는 약 51만 개 정도이니까 ASML에서의 300만 개의 파트는 테슬라 자동차의 6개에 달하는 수량인 것이죠. 이처럼 ASML이 관리하는 서플라이 체인은 테슬라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플라이 체인 공급 문제로 인해서 실적이 좋지 않았다면 경영진 자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미래의 흐름을 바라보는 부족한 인사이트로 인해서 충분한 양을 납품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가이던스를 맞추지 못했다는 부분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음으로 ASML이 주주시라면은 알고 있어야 하는 리스크에 대해서 또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래프는 ASML이 납품하는 EUV 그리고 DUV 기반 제품들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EUV와 DUV에 대한 설명은 이미 초반에 비즈니스 모델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죠.
여기 이 부분을 보시면요. 2018년 1분기부터 2011년 3분기의 흐름을 봤을 때 DUV에 대한 납품량은 이렇게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EUV는 반대로 상승 곡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ASML은 DUV 시장에 있어서 독점을 취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어떠한 이유에서 이렇게 출하량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다음 사진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비록 DUV를 ASML이 독점하고 있다고 하긴 하나 그렇다고 해서 경쟁사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2020년을 기준으로 DUV 시장에서 니콘이 그나마 15%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ASML의 DUV 출하량 성장률은 점차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반면 니콘의 DUV 출하량 성장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샹하이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퀴먼트의 존재감 또한 무시할 수가 없는데요. 이 회사 또한 DUV 장비를 파는 회사로 7나노미터 반도체 공정을 가능케 하는 장비를 판매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DUV 시스템은 미국과 중국 거래에 있어서 제재 목록에 들어가지 않은 상태인데요. 매출액의 약 16% 정도가 중국에 그리고 타이완이 33% 정도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지금 반도체 공략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경쟁사들의 성장을 최대한 억압하기 위해서 정치적으로 억압이 가해진다면 이것은 ASML에 있어서 리스크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가능성 또한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가능성일 뿐이니 이러한 리스크들이 있구나 하고 파악만 해두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ASML의 실적 그리고 리스크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ASML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과 비슷한 성격의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으로 꼽자면은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그리고 KLA Corp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기업들이 오랜 기간 동안의 수익을 내고 있는 만큼 PE 멀티플을 통해서 밸류에이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PE 멀티플 50.80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 Applied Materials는 22.98, Lam Research는 18.69, 그리고 KLA Corp는 25.43으로 단연코 ASML이 가장 고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EPS 성장률만 따져본다면 ASML의 성장률이 가장 높아서 50이라는 PE 멀티플이 어느 정도 서포트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E 멀티플 50배는 조금 부담스러우며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성장률에 미치지 못한다면 기업의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는 부분 또한 알아놓으셔야겠습니다. 물론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한 성장률 이상을 ASML 경영진이 성공시킨다면 주가는 계속 올라갈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동종업계 회사들과 비교한 밸류에이션이 아닌 ASML 스스로의 성장률에 비해서 지금 밸류에이션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SML의 주가는 여기 지금 이 검정 색깔 선이고요. 보시다시피 ASML은 약 22.7% 정도 고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ASML의 주가가 지금은 801달러 정도인데 만약에 주가가 619달러까지 떨어진다면 ASML의 적금가에 사게 되는 셈인 것이죠. 설사 이미 ASML을 사셨다고 해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ASML은 이랬든 저랬든 승자 독식을 하고 있는 회사인 것이고요. 적어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ASML에 장투를 하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면 ASML의 주가가 아주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되어 22% 하락하게 된다면 물타기를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셈입니다. 물론 한 방에 22%가 떨어질 가능성은 매우 적기에 5%에서 10% 하락할 때마다 분할 매수만 해주어도 아주 좋은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디에 투자를 하든 항상 플랜 B를 갖고 있다면 장기 투자를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니까요. 지금까지 실적, 비즈니스 모델, 리스크 그리고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 이번엔 ASML이 갖고 있는 미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달에 인텔이 2개의 팹을 만들기 위해서 20빌리언 달러의 예산을 구축했고요. TSMC는 2012년에서 2014년이라는 기간에 걸쳐서 100빌리언 달러 예산 계획을 세웠습니다. 삼성은 2030년까지 150빌리언 달러의 투자 예산을 계획하기까지 했죠. 그럼 인텔, TSMC 그리고 삼성이라는 기업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기업은 어디일까요? 바로 ASML입니다. 세미에 의하면 전체 이퀴먼트 매출의 규모는 2020년 대비해서 34% 올라 2021년 81.7빌리언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라고 했고요. 2022년에 추가로 6%가 더 성장해서 86빌리언 달러까지는 오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ASML이 가장 큰 득을 보도록 하겠죠. 그 다음은 EUV인데요. 멀티 패터닝 DUV 스텝이 단 한 방의 EUV로 교체되면서 상당한 가격 저감이 일어났고요. 이것은 많은 반도체 회사들로 하여금 EUV 시스템을 도입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은 그냥 95 마스크 하나 쓰는 게 그냥 기본 마스크 여러 장을 겹쳐 쓰는 것보다 낫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이러한 흐름과 함께 삼성은 D램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EUV를 2020년 8월달에 처음 도입했고요. SK하이닉스 경우는 7월달에 8GB LPDDR4 모바일 D램을 만드는데 EUV를 도입했습니다. 마이크론 또한 EUV 도입을 위해서 피스칼 이어 2021년 예산 가이던스를 9빌리언 달러에서 9.5빌리언 달러로 늘렸죠. EUV를 도입하면 도입할수록 EUV에서 독점을 취하고 있는 ASML이 당연히 승자가 되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구독자님의 요청에 따라서 ASML에 대한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ASML이 이번 실적을 만족시키지 못한 이유는 경영진에 의하면은 서플라이 체인 문제라고 했는데 한 달에 약 20여 정도의 반도체 장비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이며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상태라는 점을 봤을 때 오히려 경영진이 수요 예측을 잘못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ASML이 독점 형태를 띠고 있지만 DUV 시스템에 있어서 니콘과 중국 반도체 장비가 천천히 영역을 넓히고 있다는 점은 조금 리스크라고 인식이 되고요. ASML의 높은 밸류에이션은 앞으로의 밝은 미래 전망을 미리 선반영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SML이 DUV 그리고 EUV 시장에 있어서 독점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에 반도체 시장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성장하면서 ASML 또한 승자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제가 ASML에 투자한다면은 조정이 크게 한 번씩 있을 때마다 물을 타주면서 낮은 평단가를 구축해 나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600달러대에 진입을 해준다면은 값싼 가격에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네요.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그럼 다음에 다른 기업의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later.